네, 오늘은 FOMC가 또 코앞이기 때문에 비트코인 움직임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현재 이슈들과 비트코인 주요 지지 저항들, 왜 그렇게 보고 있는지 등등 제 의견을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현재 시장 이슈가 뭐가 있냐? 어제 구인구 지표가 상회를 해줬는데 고용 완화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상 시그널이 되기도 하지만 지금은 이미 금리 인하 쪽으로 추가 좀 많이 기울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에 고용 지표가 좋게 나오는 건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를 좀 덜어줄 수 있는 시장 불안을 좀 완화시켜주는 소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달러 인덱스가 좀 올라가는데도 비트코인도 같이 상승을 해주는 ETF 자금도 좀 들어와주고 있는 이례적인 일이 나와줬고요. 그리고 요즘 비트코인 얘기를 하면 금 얘기를 또 빼놓을 수가 없는데 지금 금하고 비트코인의 관계가 원래는 비트코인의 금 대체제 아니면 뭐 디지털 금이라고 밀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현재 상황은 관세, 뭐 전쟁 같은 이슈가 터지니까 막상 비트코인은 하락을 하고 그냥 단순하게 위험자산 취급을 해버리고 골드 ETF하고 아니면 금괴 쪽으로 돈이 쏠리면서 시장 공포 시 1차 피난처로는 금만 사용이 되는 형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 비트코인은 대체 언제 가냐? 상황이 좀 안정화가 될 때쯤 해가지고 이제 2차로 해칭용으로 활용이 되는 형상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인 금 대체제로 해가지고 금하고 같이 움직여주는 이런 거는 당분간 기대를 하기가 조금 힘들어 보이는 모습이고요. 그 다음 이슈로는 현재 스트래티지에서 이번에 또 비트코인을 한 10,000개 정도 매입을 했죠. 저번에 팔 수도 있다고 말을 하면서 시장에 악재로 작용을 좀 해줬는데 이번에 매입한 것까지 포함을 하면 스트래티지 평단가가 한 74,000 후반대 정도 될 텐데 한 20% 정도 떨어지면은 이제 닿을 정도기 때문에 얘는 이제 전환사채 같은 것도 사용을 해서 비트코인을 사는 회사이기 때문에 평단 이하에서 이제 정리를 하기는 쉽지가 않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CEO가 나와서 이런 말도 했습니다. 스트래티지 최소 2065년까지는 비트코인을 보유할 거다. 매도 예정이 없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 말을 100% 믿고 갈 수만은 없다는 점 생각을 해 두셔야겠고요. 그래서 이후에 비트코인 움직임이 어떻게 될 것 같냐? 우선은 이것부터 한번 보시죠. 이건 2025년도 FOMC 이후의 비트코인 움직임인데요. 일단 뭐 특징적인 자리만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1월 달인데요. 금리는 동결이었고 관세 관련해가지고 본격적으로 관세 전쟁 얘기가 나올 때입니다. 파월도 이제 매파적인 발언을 하면서 금리 인하 기대감 자체가 낮아지고 있는 시즌이었습니다. 쭉 하락을 해주고요. 이 3월 달에도 마찬가지로 관세와 불확실성이 정리가 안 된 모습이죠. 그 이후에 여기서 이제 관세 유예 협상 뭐 이런 얘기가 나와주면서 쭉 상승을 해준 모습이고요. 이렇게 뭐 금리나 여러 가지 지정학적 리스크들 왔다 갔다 하면서 쭉 가고 있는데 여기서 갑자기 다들 아시는 그 이슈가 터집니다. 10월 10일 트럼프가 중국에 관세 100%를 매기겠다 라는 말을 해버리죠. 그러면서 시장에 급락이 나오게 됩니다. 대략 1시간 동안 청산에 나온 금액이 70억 달러 이상이라고 하고요. 터져나간 계정이 160만 개 이상이라고 합니다. 시장에 급락이 나오면서 대량으로 청산이 당하고 그 대량 청산이 하락폭을 키우고 추가적인 재량 청산에 나오는 악순환이 반복이 되면서 비트코인만 거의 한 16에서 17% 정도 빠졌다가 올라왔고요. 그래도 알트코인들 중에서도 대형 종목이라고 볼 수 있는 뭐 수익, A다, 에이브 이런 종목들도 80%, 90%까지 하락을 했다가 반등을 하게 됩니다. 저도 이때 보유하고 있던 포지션, 뭐 수익 중인 거든 아니면 아래쪽에 매수를 걸어놨던 포지션이든 할 거 없이 다 로스컷이 터져 나갔고요. 이때 아마 실질적으로 계좌에 손실을 좀 크게 보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코인 시장에 대한 신뢰를 한번 깨버린 그런 이슈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이후에 이제 10월달 FOMC에 파월이 12월달 금리 인하가 불확실하다라는 말을 하면서 하락세가 쭉 나오는데 ETF에서 추가적인 자금 유출이 쭉 지속이 되면서 시장이 쭉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2월 달 FOMC를 앞두고 있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5월 달을 제외하면 한 번도 상승이 나온 것도 그냥 멀쩡하게 한 번에 상승이 나온 적이 없어요. 다 한 번씩 이렇게 하락을 만들어준 후에 이렇게 상승을 해주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한 차례 이렇게 하락이 나온 후에 상승을 해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비트코인을 어디서 받아야 되냐, 어디까지 하락할 가능성이 있냐 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 일단 보시면 지금 ETF 자금이 다시 시장으로 흘러 들어와 주고 있긴 한데 그래도 전체적인 유동성 풀을 봤을 때는 확연하게 줄어든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거 뭐 POC 자리들, 주요 매물대 자리들이죠. 이런 자리들을 이탈하기도 돌파하기도 쉽지 않은 모습이에요. 상승을 추가적으로 해준다고 해도 저항권들이 너무 많은 상태고 특히 이 상징적인 자리인 100K 부근하고 위쪽에 105K 부근 POC 자리
이 두 자리는 저항 가능성이 상당히 높게 보고 있는 자리들이라서 한 차례 하락 나와주고 상승을 해줘도 여기서 다시 한번 POC 자리에서 하락이 나와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방금도 보여드렸지만 이렇게 한 번에 상승해 준 적이 없이 한 차례 하락을 해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번에도 FOMC 이후로는 이런 식으로 하락이 나와주면서 78K 부분까지는 한번 빠져줄 가능성이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일 중요 자리는 이쪽에 74에서 75K 부분이 가장 중요한 자리겠죠. 아까 말씀드렸던 스트래티지의 평단가에 해당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는 이탈해 주면은 다시 돌리기도 상당히 쉽지 않은 모습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도 제가 현재 보고 있는 뷰 자체는 12월 달 흐름 자체는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 FOMC 끝나고 한 차례 하락을 준 다음에 그래도 12월 달은 상승으로 마무리를 해주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 참고하셔가지고 매매를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은 FOMC를 앞두고 시장 방향성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거 한번 말씀드려 봤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남겨주시고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한번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